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종래와 같이 또 빨간 자켓을 입었습니다. 그리고요, 머리에는 예쁜 모자에다가 앞에요 귀여운 캐릭터를 하나 붙였습니다. 이 캐릭터가 무엇이냐고요? 제가 가까이 이래 가 보겠습니다. 네, 눈이 온통 가려져 있는 삽살개 캐릭터입니다. 이 삽살개는요, 신라시대 때 전성되는 설화에 의하면은 귀신을 물리치는 그러한 존재다 해서 지금도 이 삽살개가 경산지방에서 유전자 복원을 해서 천연 기념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설화는 바로 심청전입니다. 이 심청전은요, 얼핏 생각하면은 이게 실화가 아니겠느냐, 이건 또 설화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심청전에 나오는 설화는 전생의 구조만 설화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생, 다시 말하면 심청이가 태어나고 심학규가 봉사로 등장하는 그 시점은요, 바로 소설 심청전에서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나의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만들어 두었는데, 이것이 이제 판소리 형식으로 심청의 전생의 이야기, 또 후생의 이야기를 소설화시키면서 또 제2부로 심청이와 심학규가 눈을 뜨는 장면들을 연출해 두었습니다. 본래 설화에 나오는 심청이와 심학규는요, 전생에 옥황상제님을 모시는 선관과 선녀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화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이고, 이거를 뒷받침하는 것은 또 판소리 편에 보면 심청 전의 전생편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상제에게 덕제하야, 이런 판소리 가락이 나옵니다. 상제에게 덕제했다는 것은 결국 옥황상제님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설화 속에 또 들어가면은 이 심청과 심학규는 본래는 심청이고 심학규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 두 남녀는 서로가 금기사항인 사랑을 속삭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제에게 상당한 미움을 사서 결국은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심청전이 말이죠, 우리 국문학계에서는 이 적강소설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인간 세계로 쫓겨나는 그러한 구조, 이 자체를 적강이다. 다시 말하면 적자는 유배 적자입니다. 강자는 내려간다. 다시 말하면 지상으로 쫓겨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적강소설화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소설로 전개된 과정은요, 남녀 간에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녀간 사이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눈먼 봉사, 심학규로 등장하고, 또 그에 따른 심청이는 눈먼 아버지의 젖먹이 딸로, 또 어머니를 잃은 딸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이른바 하늘나라에서 죽어서 다시 인간 세상으로 환생을 했는데, 그 환생의 존재가 상제님께 죄를 지었던 그 과보로 이제 어려운 존재로 환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렇다면은 심학규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심청이를 낳을 수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상제님께서
또 설화가 연계되는 소설과 설화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상제님께서 벌을 가혹하게 주기 위해서 이 심학교, 눈먼 심학교를 그냥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학교를 눈이 먼 봉사로 만들고 또 잠깐 그 천상에 있는 곽씨 부인을 선녀입니다. 곽씨 부인을 잠깐 인간 세상으로 보내서 심학교와 인연을 맺게 하고 아기를 하나 출산하고는 바로 죽어서 다시 천상으로 이래 올라가는 그런 그 구조로 연출을 하였죠. 이 소설이라는 것은 설화 못지않게요.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 설화의 범주 내를 벗어나기도 하고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얼핏 보면은 마치 저거는 전설이 아니겠나. 저것은 하나의 상상력, 작가의 어떤 상상력으로 구성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유형은요, 장왕홍련자이라든지 홍길동저이라든지 상당히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책에도 전부 설화적 어떤 소재를 이용하고 소지가 설화적인 것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전체에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칠 만에 어머니를 잃은 심청, 또 그리고 아내를 잃고 봉사로서 어린 젖먹이 딸을 살려야 하는 심학규의 둘이 관계는 당사자 본인은 전생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혹하게 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옥황상제님에게 죄를 지어서 인간 세상으로 쫓겨났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이러한 구조를 우리 국문학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강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적강구조도 하나의 설화적 형태에서 응용되어서 전송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설화의 형태는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설화 자체가 이 구성은요, 처음에 이야기가 시작되는 발단부에서 또 이야기가 어느 선까지 전개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이 이야기가 생성되기 이전의 관계까지 이렇게 끌어들여서 같이 연결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죠. 전개하다 보면 이야기가 상당히 이제 깊은 과정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면 과연 이 이야기가 끝부분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는 전개되는 과정에서 결과물을 맞이하기 위해서 상당한 수식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이제 화소들이 여러 갈래로 움직여서 또 필요한 부분은 사파되어서 들어오고, 사파라는 것은 이야기가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다른 이야기를 땡겨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종속화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따라와서 하나의 문장 체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구성 자체는 엄밀히 보면 소설의 구조 형태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이제 결론부가 나오죠. 이래가지고 이제 설화에서는 결과부다 이렇게 하고, 또 이 결과부에서 설화는요, 소설과 달리 특이한 점은 뭐냐면 반드시 정시부가 있다. 어떤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부분은 단순한 민담이나 일반 이야기, 속설과 같은 그런 유형들이지, 이걸 가지고 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화 전설은 반드시 현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청과 심학교의 관계도 상제님께 덕제했다는 그런 것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반성을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가혹하게 힘들게 살아야 되노? 지금 이 성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보면은 힘든 사람은
내가 너무 힘든다.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어? 내가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다른 사람 다 잘 풀리고 잘 사는데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노?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일단 설화적 구조 속에 그 사람의 일생을 넣으면 전생에 어떤 모든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난 사항들이라서 이것은 반드시 그러하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이 문학적인 사조에서 보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혹하게 서로 이제 벌을 받고 심학규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되고 또 딸인 심청이도 엄청난 힘든 그 성장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이 변이가 일어났습니다. 설화에는 변이가 일어나거든요. 왜? 다른 생판 다른 이야기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변이다. 변할 변자, 다를 이자. 변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변이했나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상제님도 구상하지 못했던 설화를 구현하는 설화도 하나의 작가가 만드는 이야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설화가 천상과 지상과 관계되는 부분은요. 인간이 창작해내는 그런 내용도 상당히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그 현장적 어떤 그 구조에서 밝혀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그 두 관계를 힘들게 살게 해서 뉘우치게끔 하려고 했는데 상상 밖의 이변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심청이라는 캐릭터가 천하에 없는 효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 앞에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청이가 효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심학규는 그로부터 눈먼 봉사로서 훗날 눈을 뜨게 된다는 과정까지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세월과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그런 과정이 일어났겠나 하는 것은 이 사건 과정이 아주 단안하게 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구체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의 구조에 보면은 심청이가 결국 아버지를 위해서 걱정하고 아버지를 눈뜨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기는 생각, 이걸 서로 악연을 만들면 서로 그래도 아웅다웅 싸워야 되는데 이게요 엉뚱한 방향으로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도 정말 살판난 그런 구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청이가 효녀다. 천하 효녀는 누구냐 하면 그 캐릭터의 주인공은 심청입니다. 그래서 임당수의 몸을 던지고 공양미 300석을 자기 몸값으로 받아서 그 공양미 300석을 절에다가 부처님께 아버지 눈 뜨는데 공양하는 그런 제물로 바쳤던 것이죠. 그 여덕으로 심청의 효심에 감동해서 결국은 심학규가 눈을 뜨는데 눈을 뜨는 과정도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극적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냥 쑥 눈을 떴구만 이야기 자체가 흥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아주 어렵고 아슬아슬한 과정을 거쳐서 심청이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심학규와 심청이의 관계에서 심청이는 전생부터 현생에 이르기까지, 그럼 현생은 소설 속의 그 세상입니다. 이렇게까지 몇 번 죽음을 당했느냐 하면은요, 처음에 천상에서 지상으로 하강할 때 이미 한 번 죽었고, 새로 환생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임당수에다가 몸을 던져서 죽었죠. 그래서 다시 누구서로? 용왕 앞에서 용궁에서 효녀로 대접을 받고 다시 지상으로
나온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환생해서 지상에 나오는데 지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연꽃 속에 담겨진 존재로 나오죠. 그것을 우연히 배사공이 발견하고 나라님에게 바쳤는데 나라님이 바친 부인이 없었다는, 왕후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 어느 날 천하 제일의 미색인 심청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거기까지 심청이는 모두 3번 정도 그 목숨을 잃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3번 정도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적강은 그 심청전에서 가장 더 본이 되는 그러한 그 문학적 구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있던 이어지는 삶을 사고 전생과 현생에 사는 심청과 심학교가 전생을 서로 알아보는 그런 구조로 이 캐릭터가 이동을 합니다. 하니까 심학교도 심청이라 알고 심청도 아버지 심학교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에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임금께 깊은 사정을 이야기를 해서 맹인잔치를 열고 결국 거기에서 서로 극적인 상봉을 하면서 문득 눈을 뜬다. 눈을 뜬다는 것은 결국 부처님께 기원하고 그 심청의 효심의 발동으로 결국은 아버지 심학교가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해피엔드로 끝이 나는데, 우리 문학사에서도 이와 같은 적강구조의 형태가 엄청나게 많이 그 시절에는 등장을 했습니다. 하다가 근래 와서는 거의 이제 그런 형태는 사라지고, 이 구조 자체가 그 실화를 가지고 응용해서 또 어떤 설화 형태로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변이시키는 그런 문학적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금 산만한 그런 것도 있지만, 설화라는 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흔적 속에서 근대인들은 그 이야기의 진실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로서 반성도 하고, 또 그 이야기를 전하고 받아들이는 화자와 청자 간의 그 서로 그 소통하는 과정도 아주 원만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사이는 그런 구조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죠. 특히 뭐 사상관계에 접어드는 국가간이라든지 또 남녀관계라든지 또 사회 간의 갈등 등등이 만약에 그와 같이 서로 자신을 성찰하고 또 앞을 조금이라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고력을 가진다면, 또 지혜를 가진다면은 이 사회는 아주 넉넉하고 모두가 서로 도우면서 또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참 살만 나는 그런 세상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유별나게 이 반짝거리는 이 삽살개 캐릭터를 한 번 더 바라봅니다. 부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주변에 또 나쁜 존재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